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9장이랑 10장을 진행할 건데, 10장은 아마 이제 이론만 나갈 거고요.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같이 하거나, 다음 주에 혹시 그 교수님이 PPT를 올려주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11주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9주차 이론이랑 문제랑 10주차 이론만 할 거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 이제 또 사전 투표할 건가? 그거 돼가지고, 이날이 아예 안 돼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예 안 돼가지고, 아마 유튜브로 진행할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제가 조금 너무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 포장하면 그렇지만, 조금 빡세게 하지 않았나, 유도리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주까지는 유튜브로 진행할 거고, 시험 2주차 전에는 아마 예제를 비대면으로 풀지 대면으로 풀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을 희망하거든요. 직접 물어보면서 이게 멍 때리면서 듣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제 대면을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대면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정 시간이 안 된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녹화 강의나 아니면 제가 따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그냥 쫙 적어서 A4로 이렇게 뿌릴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대면을 희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봐서 최대한 대면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다음 주차는 무조건 대면을 할 거예요. 연습 문제 이때쯤이면 아마 시험 범위 이렇게 찝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연습 문제 범위도 찝어주실 텐데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대면으로 하고 요거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전에는 한번 날 잡아가지고 다 푸는 그런 거를 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서로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때도 한번 찝어주고 싶긴 해요. 아무튼 간에 중간고사처럼 문제만 나온다고 가정하고 핵심 개념 위주로 하고 문제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솔직히 뭐 쓸데없잖아요. 이론 같은 경우.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 최대한 쉬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아니면은 그 정도로만 이론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9주차는 이론도 적고 진짜 핵심 개념이 딱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주차는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론만 나갈 거고 다음 주차에는 문제만 나갈 거예요. 예상 범위는 9주차에서 12주차인데 잘하면은 11주차까지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력학은 이제 저희 레벨에서 다룰 건 아니고 정력학은 2학년 때 과목이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은 이때는 벡터를 또 배워야 돼요. 벡터 가르쳐 달라는 친구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역학 쪽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대강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너무 빡빡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서 다음 주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그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유튜브로 하는 김에 구두차도 준비를 해봤어요.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뭐 넘기셔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니까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죠? 자, 구두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 읽는 것보다 먼저 한번 하는 게 편해요.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기준으로 옆에서 보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봉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캠 여러 개 끼워서 하는 게 자동차에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돌아가면서 여기 길이가 달라져요. 아, 이거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조금 과장되게 그려보자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르잖아요. 여기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요 길이 변이 차를 이용해서 요 길이의 차를 이용해서 어 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여기에 길이가 달라짐으로 여기 변이가 생길 거예요. 변이가 달라지는데 아이 뭐라 해야 되냐? 이 높이가 달라져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회전하면은 여기는 요만큼인데 그림을 좀 개떡같이 그렸죠. 다시 여기 기준원부터 그리고 하고 이거 아무튼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마우스로 그리니까 좀 어렵네요. 아무튼 간에 같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반바퀴 회전한 거예요. 180도 회전한 건데 변이가 달라지잖아요. 여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 변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따가도 나가겠지만 내연기관의 이렇게 실린더 헤드에 이제 2학년 되면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2학년 되면은 실린더 헤드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요 변이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변이를 받아줄 종동절이란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양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 높이차를 받아줄 종동절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 아까 종동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도 종동절의 변이랑 캠의 속도랑 해가지고 변이 선도를 이제 저번에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변이 선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핵심 개념이고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제네바 기구는 PPT에서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아, 그쵸. 여기 종동절이라고 받아주는 친구예요. 캠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여기랑 여기랑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뭐 다른 쪽으로 가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래서 요 변이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뭐 변이차 말고 볼 게 없어요. 아, 제가 오늘도 시간이 없어갖고 녹화는 다시 못하고 혹시라도 그냥 조금 오류가 많으면 그냥 그렇구나 바쁜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용 명칭까지는 굳이 알아야 되나 싶어요. 요거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구동절, 종동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이거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게 이 내연기관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때는 여기에 하면은 이빠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이빠이 열렸다가 슬슬 닫히고 다시 닫히다가 열리고 이빠이 열렸다가 닫히고 그래갖고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리고 하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되나 싶긴 해요. 압력각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울 텐데 나머지는 읽어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압력각이 이제 어, 닿는 부분을 이렇게 기어에도 나오거든요. 압력각이. 여기에 기어에서는 얘랑 이빨이 닿고 얘랑은 여기서 닿고 이래가지고 이빨 닿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여기 평행한 선 있죠.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로 안 하고 아마 B로 할 텐데
음, 요거 개념은 아셔야 돼요. 여기선 필요 없거든요. 캠에선 필요 없는데 기어에서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변이선도만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는 문제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하니까 캠의 종류는 뭐 다양하다. 넘어갈게요. 다양하다. 제가 근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9-6까지. 그래가지고 종동절의 종류도 봐주고 싶긴 한데 종동절이 아까 그거랬죠. 위치 받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뭐 직선으로 받아줄 수 있고 원운동으로 받아줄 수 있고 그 차이인데 이것도 뭐 굳이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변이선도 그릴 때 이거를 변환하는 거예요. 한 바퀴에 한 바퀴에 360도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걸린데 지금 한 3초가 걸렸으면은 각 이 각 구간마다 360도로 변환해 갖고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이 선도를 그릴 때는 종동절에 요 변이 선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시간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0.03초다. 닫힌 채로 있어라. 그럼 0.03초만 닫힌 채로 있어라. 그럼 0001쯤에 6.35. 그래서 6.35 열려야 된다. 열인치로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0.00이죠. 그러면 0.03, 0.031, 0.003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각도를 이제 변환을 할 거예요. 뭐 전체 시간분의 그 시간 구간 뭐 이렇게 T1이라고 할까요? 곱하기 360도 해도 무방하고요. 솔직히 이거는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변이선도 같은 경우엔 종동절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미리 상승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30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40mm, 20mm, 20m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따라서 쭉 그리면 돼요. 요건 좀 이쁘게 그렸네요. 이렇게 해놓고 예제 9-1 여기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나? 9-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이랑 같이 보시면은 1.2초 내로 40mm 상승한다. 그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그려볼까요? 1.2초 내로 1.2초 내로 40mm 상승한다. 여기가 40mm라고 할게요. 여기 밀리미터 하고 1.2초 내로 40mm 상승한다. 야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힘들어요 이게. 여기가 제로로 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뭐 챕터 1의 느낌이라서 거저 주는 문제? 그래가지고 챕터 10부터가 좀 어렵지 나사랑 챕터 기어 쪽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문제도 많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다음에 0.3초 동안 지금 1번 했죠? 0.3초 동안 정지한다. 그래서 0.3초를 더해갖고 여기서 한 1.5 여기다 세크 적어줄게요. 1.5초까지 정지한다. 그다음에 0.9초 내로 20mm 하강한다. 그럼 20mm가 되겠죠? 하강하니까. 1.5에 0.9를 더해주면은 2.4. 그럼 여기 찍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 0.6초 동안 정지한다. 3초까지 정지하고 0.9초 내로 20mm 하강한다. 그래서 3.9까지 하고 20mm 하강하면 0으로 가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시간선도 이렇게 그린 거긴 이것도 같이 그린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시간선도는 요색으로. 시간선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세크 적어주고 1.2, 1.5, 2.4, 3.0, 3.9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해줄게 이제 각도. 각도만 이제 해주면 돼요. 각도는 여기다 그리지 말고 아예 책처럼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책처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잘 보이는 색이 여기다 이렇게 각도를 적으려면 이제 캠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주기는 3.9초로 이미 구했죠. 그래서 뭐 델타 t라고 할까요? 델타 t가 아니지. 잠깐만요. 책 좀. 예. 시그마가 다 더한다는 기호예요. 시그마 t 이러면은 요 T1, T2, T3, T4, T5를 다 더한 거거든요. 다 더하면 3.9초가 나올 거고 저희가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란 기호인데 이게 속도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캠은 3.9초 동안 한 바퀴를 돈다. 해가지고 요거를 RPM으로 바꿔줄 거예요. 보통 RPM이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그냥 60 세크 미닛을 때려주면은 세크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15.38 레볼루션이 남을 거고 분모에는 미닛이 남을 거예요. 요거는 중간고사 전에 그 중간고사 때도 했죠. 그래갖고 요거는 15.38 RPM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 아마 요거는 구하라 했을 건데 보통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요거를 따로 계산하면은 지금 0.256이 나오네요 책 보니까 여기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책에서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하는 거고 아무튼 0.256이 1초 동안 0.256을 도는 거예요 캠이 이렇게 있으면은 1초 지나면은 0.256 여기까지만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0.256 곱하기 세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저처럼 3.9초잖아요 전체 시간이 3.9초분에 1.2 해가지고 360도 하면은 어 110.5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구하든 아니면 전체 시간분에 360도를 때리든 상관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편한데 책에서는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래갖고 다 계산을 해보면은 T1 처음에 상승했을 때는 110.5도. 여기 베타 적어주고요. 베타도, 베타만 적어도 되겠다. 110.5도. 그 다음에 여기 0.3초 계산하면은 27.6도가 나오는데 더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구하실 때 0.256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시간분에 1.5초까지 진행했잖아요. 1.5. 그 다음에 360도 때리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더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138.1 그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구해주면은 221.0도 요것도 276.3도 마지막은 무조건 360 더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요 이게 핵심 개념이고 요것밖에 나올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아시면 한 문제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뭐야
그 아까 RPM으로 변환한 게 문제에서 보니까 캠의 요구 속도를 구하여라 이래갖고 RPM을 하나 구하고 지금 변이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각 구간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변이 선도 그리고 캠의 요구 속도만 하면 돼요. 채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에 나온 문제는 웬만하면 책에 나온 거거나 아니면 교수님 풀어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저도 아까 그렸겠지만은 살짝 이렇게 휘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그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냥 책대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했을 때는 그냥 다 등속 운동이라 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 잘은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책이 좀 불친절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중간고사 때 책이 불친절한 게 좀 있다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예. 요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9-1번 문제는. 나올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어디 봅시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뭐냐면은, 녹음되고 있겠지? 요 네 가지 단계 이해하기 전에, 가속도, 속도, 변위, 요 세 친구들은 미적분을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미적분 관계에 있어요.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고, 변위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변위가 나오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이 적분, 미적분이 뭐냐면은, 진짜 간단하게 저희가 막 이렇게 함수 그리고 그러진 않아요. 열역학이나 이제 거기서 요 밑에 음, 면적 구하려고 쓰는 거 빼고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x제곱이란 거를 요 위에 이걸 차수라 그래요. 그래갖고 차수를 하나 높여주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x 100제곱이면 요거 적분하면은 x 10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미분 같은 경우에는 3차에서 2차로 차수가 줄어들 때 미분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차수가 줄어들 때는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수만 봐주세요. 어차피 연력학에서도 안 쓸걸요. 저희 수학 면에서는 거의 쓰는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간에 차수 하나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0차, 1차,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가 중요한데 0차 함수는 이제 상수 함수에서 상수 함수예요. 이제 y는 c라고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y는 이게 컨스탄트예요. 이게 일정한. 그래가지고 x가 변해도 x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y는 계속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y는 2. 요런 게 상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일자. 계속 똑같은 거예요. 뭐 x 100을 넣어도 똑같고 x 1000을 넣어도 똑같고 뭐 x 마이너스 5000을 넣어도 똑같고 그냥 계속 y는 2. 여기 상수 함수 0차 함수예요. 그다음에 1차 함수는 y랑 x랑 지금 기울기가 없는데 그냥 일자로 상승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나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니 뭐야 직선은 아니지.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일정한 비례관계.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고 x 천에서도 똑같고 뭐 x 만에서도 계속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함수다. 그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있어요. 이것도 뭐 위로 볼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 이게 원점에 닿았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 그냥 모양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그림 개떡같이 그래서 그렇지 약간 그릇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휘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휘었는데 휘어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속도, 일정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그대로 따라요. 일정 속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컨스탄트 함수구나. y는 c, 속도가 영차 함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가 일정하죠. 그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에 계속 속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쭉 달리고 있으면 가속도가 0이에요. 왜냐하면 등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꾸준하니까 가속도에 이 증감량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에요. 이게 지금 0이고 여기는 한 뭐 C라고 합시다. 아니 뭐 V라고 하든가. 여기는 값이 있는 값이고 근데 보통 이렇게 선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재료역학에도 하실 텐데 응력선도 그릴 때 앞에 진하게 표시해 주잖아요. 올라갔다고. 가속도도 그래갖고 여기는 무한대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려줄 거고 속도도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건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속도는 0이다. 이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은 상수함수 기울기가 0이잖아요. 미적분의 관계는 이 미분을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너무 길게 설명했나? 그래서 변이는 속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0에서 1초 지나면 2, 여기는 2 더하기 2,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쭉 y는 ex의 방향으로 쭉 상승한다. 그래서 요거는 1차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차 함수, 1차 함수, 요거는 없는 거죠. 0차 함수 미분하면은 c는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0. 여기는 0차 함수 이러면 헷갈리니까 상수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이런 속으로 되어 있는 게 일정 속도예요. 속도가 상수 함수다. 그럼 일정 가속도는 똑같아요. 일정 가속도도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뭐 여기는 가속도를 1이라 해볼까요? 가속도가 1이구나. 전 구간에서. 그러면 속도는 계속 일씩 올라가죠. 그러면은 속도는 1차 함수겠구나. 1, 2, 3, 4. 뭐 이거를 표현하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이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 2, 3, 4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여기는 원래. 여기는 계속 속도를 더해주니까 0에서 1에서 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계속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여기 아니라 3이지. 그래서 얘는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속도가 상수 함수면은 속도는 1차 함수, 변이는 2차 함수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조화 운동이랑 이 뭐였지? 사이클로이드 운동은 조금 달라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보통 2차, 3차는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다 똑같거든요. 솔직히 2차 함수도 뭐 네, 아무튼 간에 조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알까 싶은데 가속도는 코사인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겼고 속도는 2차 함수, 그다음에 변이는 뭐 3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없어요. 조화 운동은 이렇게 넘어가고 어 그다음이 이제 사이클로이드잖아요. 아까 코사인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속도가 얘는 사인 함수예요. 코사인 사인 함수가 뭐냐면은 진짜 간단하게 코사인이랑 사인은 서로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고 사인 1도는 코사인 89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뭐랄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바퀴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까? 이게 저희 내용에서는 2학년 동안 아마 거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조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조화 운동은 반바퀴 시작했으니까 잠시만 잘못 그렸다. 조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끊어진 거예요. 이게 막 직접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2차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 아마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식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안 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 식이 좀 복잡해요. 외우라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긴 해요. 서로 미적분 관계에 있어서 유도하면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아무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거는 이게 나오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국가도. 여기에 식이 진짜 복잡해요. 일정 속도, 일정 가속도는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사이클로이드랑 조화 운동은 조금 복잡해요. 아무튼 간에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가속도는 0이다. 변이는 1차 함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속도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겠구나. 변이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가 된다. 조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구나. 적분하면 2차 함수구나. 3차 함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고 2차 함수고 3차 함수구나. 그냥 모양만 일단 정해두시고 요거를 만약 한다면은 변이식을 외워서 순차적으로 밑으로 계속 미분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교수님이 혹시 내신다고 하면은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아마 안 내실 것 같아요. 여기 예제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건 예제 9-2라고 해놨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제 9.9-2에서 5까지는 계속 똑같아요. 저희 변이 속도 그리고 뭐 요구 속도 구하고 그 요구 속도는 이제 오메가 캠이죠. 요구 속도 RPM으로 구하고 여기 베타로 해주고 세컨드로 해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1번만으로는 조금 헛헛하다 그러면은 2번, 5번까지 앞에 이렇게 대가리만 푸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요것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가 아예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구간은 이렇게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기껏 해봐야 제네바 기구나 아니면 9-1번 문제가 제일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네바 기구도 PPT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찝어줄 때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풀어줄게요. 제네바 기구는 아예 다른 문제라 조금 기하학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아무튼 간에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53분이네. 자, 해봅시다. 마찰 전동기구라고 책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것도 조금 이론적으로 약간 의역하는 느낌으로 좀 알기 쉽게 하자면은 아, 음,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운동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끄럼 운동의 유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따로 이게 뭐 정규 그건 아닌데 이거의 유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미끄럼 운동이란 게 뭐냐면은 면이랑 면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비비거나 아니면은 맞아, 스키 타고 내려올 때 스키 면이 계속 땅바닥이랑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게 미끄럼 운동이에요. 뭐 슬라이드래. 요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엉덩이가 이렇게 면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끄러져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미끄럼 운동이란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과 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부딪히는 그런 운동을 미끄럼 운동이라 하는데 요걸 없는 걸 구름 운동이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구름 운동에 대해서 여기 배울 건데 보통 이게 베어링의 개념이거든요. 구름 베어링 아니면 미끄럼 베어링 이래가지고 베어링의 개념인데 기어에서도 설명하시는구나 그냥 이래서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운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면과 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마찰이 일어나야 되는 구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속도랑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이 속도가 똑같이 맞물려 가는데 속도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속도는 쪼개도 똑같이 수직적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속도는 벡터처럼 VX랑 VY로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는 경우에는 요거 똑같이 세타 이용해서 쪼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주는 거 보니까 이론을 내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론을 내도 맞출까 애들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름 운동이죠. 구름 접촉이죠. 운동이라 했나 내가? 아무튼 간에 어, 그 아무튼 간에 설명한 대로 미끄럼 운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베어링 얘긴데 저도 그래서 많이 접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개떡같이 생겼어도 요 작은 거 한 바퀴랑
큰 거 한 바퀴가 미끄럼 운동 아니 구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알짜리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얘도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우리 2파이 R이죠. 원주의 길이가. 그래서 2파이 말만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기업이랑 이제 이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빨 개수가 비례를 해요. 요 R이랑도 비례를 하고 또 뭐랑 비례하더라? 속도랑 비례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좀 당연하게 생각하다 싶으면 어렵진 않아요. 접촉 호의 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미끄럼 운동이 면과 면에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10시에 한 10.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 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가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면과 면의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랑 수평 방향의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이제 요걸 링크라고 하죠. 서로. 링크가 이렇게 구름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있죠. 속도의 방향도 서로 같아야 된다. 음,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필요 없겠죠? 네. 이것도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 B, 오메가 A. 아까 말했듯이 요 거리가 R이 같으면은 이빨 개수도 같고요. 속도도 같아요. OAP, OBP는 이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OAP, OBP는 중점으로부터 마찰점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R이 똑같아요. R이 똑같으면 얘도 원점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OAP, OBP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접촉 길이는 같다. 이 말이 걔 좀만한이래. 그 좀 작은 한 요만한 기어랑 이따만한 기어랑 해도 똑같아요.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한 바퀴 돌 때 2파이 R이라고 할까요? 2파이 R인 원주만큼 얘는 요만큼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2파이 R이라고 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당연한 얘기예요. 면과의 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 이렇게 유도를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직선거리랑 요 호거리랑 같고 얘도 당연히 같다 이 소리예요. 그건 당연하죠. 예, 유도한 게 이거다. 아, 부회전 상태 연결선상에 있다.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튼 간에 구름 접촉을 하고 요거는 마찰이 실제로는 마찰이 일어나죠. 실제 상황에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론적으로 마찰이 안 일어나는 강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구름 접촉을 통해서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이렇게 해갖고 세 종류를 이렇게 배운다. 이제부터 저희랑 이제 조금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빨 개수를 n이라 표현해요. 그래갖고 n, 오메가, r은 서로
똑같아요. B가 아니지. 아, 이빨 개수가 많으면은 오메가는 솔직히가 아니라 오메가는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요. 나중에 하면은 이것도 당연한 소리예요. 얘가 한 바퀴 그 RPM으로 계산했을 때 작은 게 한 바퀴 돌 동안 얘를 한 바퀴 못 돌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메가 이 각속도비는 역수가 돼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아까 뭐랬죠? 평행한 지금 뭐냐? 평행한 예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것도 당연한 얘기긴 하죠. WB가 WA보다 지금 RA가 RB보다 크다. 그러면은 오메가 A는 오메가 B보다 작아요. 왜냐? 얘 한 바퀴 돌 동안 아까 얘기했죠. 요또만한 거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몇 바퀴 돌겠어요? 한 50바퀴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똑같은 얘기다. 구할 때는 이런 식을 따른다. 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속도 그 반지름비가 역수였네. 맞나?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간에 그걸 유도하다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라 안 헷갈리게 돼요.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요거는 구했던가? 제가 한 번씩은 쭉 풀어봤거든요. 근데 10-28 뭐 이런 문제 푸시고 그러던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10-12 같은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조금 이론적으로 괜찮은 문제라. 근데 요 PPT 보니까 조금 아예 그냥 이론적인 거 건너뛰고 각속도비랑 요거 중심거리는 하거든요. 중심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음 주에 풀어보면은 정말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건 거는 이론을 이제 다음 주에는 기어 이론, 우리 책에 있는 이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먼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먼저 문제를 풀고 저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해시키면 정말로 되게 쉬운 과목인데 이것도 아니 쉬운 챕터인데 나사는 좀 어렵거든요. 나사로 가면 조금 복잡해요. 외울 것도 좀 많고. 아무튼 간에 여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다. 왜냐면은 책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짝수 홀수 이게 뭐냐면은 기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내릴 때 옆에 있는 놈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심축으로 보면은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수 방향일 때는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또 하나 새로 들어온다면 요 놈도 똑같이 아래로. 왜냐면은 기어가 얘가 이렇게 아니지 잘못 그렸네. 아, 아, 잘못 눌렀네. 그래서 기어가 얘가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진행 방향이 아래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얘는 다시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그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얘는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내리면은 얘가 이쪽으로 내니까 얘는 올라가죠. 이게 좀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인 거야. 근데 제가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 녹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좀 양해해 주세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원이 계속 얘는 이쪽으로 돌면은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얘는 아까 구했으니까 필요 없고 얘는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원은 똑같이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방향으로 설명하자. 헷갈리겠다.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가 CCW 돌면은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헷갈리네. 아, 미치겠네. 잠깐만. 내가 잘못 그렸네. 이게 나중 되면 알겠지만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게 좀 헷갈리네. 미치겠네, 이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아까 이렇게 유도를 했죠. 잠깐, 아니지. 반시계 방향이 여기가 아니잖아. 그래,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요. 여기 유도했죠. 이거는 이해 가죠. 얘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맞죠? 그럼 위로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중심축으로 위로 치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냥 존나 그냥 당연해요. 얘랑 맞물릴 때는 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돌았으면 얘가 이렇게 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돌겠어? 다시 이렇게 돌겠지. 그렇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부동차랑 종동차의 방향이 같다는 그거를 유도하고 싶은데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꼬였네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풀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속도가 이렇게 정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기어비도 잘 안 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음, 홈 마찰 차다. 저는 이런 거 실제로 일하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이 닿는 면적을 크게 한 거죠. 닿는 면적을 크게 하면 마찰력이 당연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조금 헷갈리실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까 면과 면이 마찰이 일어나는 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면과 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구름 접촉은 면과 면이 이렇게 맞닿아도 요 점에서만 맞닿지 점이 면이 되지는 않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렇게 딱 붙어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비비거나 그런 행동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가나?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스키 같은 경우에는 면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이 구름 접촉은 딱히 그런 게 없는데 베어링을 나중에 혹시 다룰 일 있으면은 구름 베어링이나 마찰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은 많이 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그게 없거든요. 구름 접촉은 잘. 아, 구름 접촉이 그거예요. 그 공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공이 지면에 굴리면은 계속 면이 바뀌면서 면과의 면에 이렇게 미끄럼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공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플러스가 한 번 맞닿고 이렇게 이 미끄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름 접촉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과 면과의 면과 점이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전적 정의로 해주고 싶었는데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긴 하는데 서로 이런 미끄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주차는 솔직히 안 들어도 되는 게 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 유도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시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할까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마찰력 이걸 뮤라고 읽거든요. 이 정력학이나 동력학 할 때 마찰 계수가 좀 중요해요. 유체 역학도 그렇다. 마찰 계수를 보통 문제에서 주거든요.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마찰 계수는 이제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 예를 들어서 노면에 이렇게 강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다면은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마찰력은 마찰계수로 구할 수 있어요. 뮤분의 W였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뮤 W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문제 내실까 모르겠어요. 내면은 외워야죠. 이건 유도를 다 돼 있기 때문에 유도해 줄 건 없고 왜 이런 이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형상을 내실라나?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이해가 안 가. 똑같죠. 요걸 기점으로 얘도 다 구름 접촉이에요. 다 구름 접촉인데 이걸 뭐 설명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외접 같은 경우에는 원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 외접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내접 같은 경우는 원 안에서 할 때 근데 요거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외접할 땐 반대이고 내접할 땐 똑같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어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별 그게 없어. 보통 이렇게 평기어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평기어는 어디에나 거의 다 있죠. 평기어를 많이 쓰는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서로 요 1.5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맞물린 거예요. 비틀어 버린.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주 문제를 조금 많이 풀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속도 B죠. 똑같다 그 소리고 이거를 구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지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랑 다르게 내시려고 그러나? 그건 아닐 텐데. 요거는 배웠는지 저도 이제 작년에 배웠던 그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쌍곡전차까지 왔네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냥 이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할 건 없고 아까 굳이 읽어보실 거면은 C 중심거리랑 오메가 B 그다음에 RA RA죠 영어는 RB 이건 MB고 NA는 요거다. 요것만 읽어보세요. 이거는 굳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고 따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표 같은 걸로 정리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교수님이 그것인 것 같아요. 약간 겸업 교수? 겸업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간에 10주차는 거의 그 앞에 PPT 없는, 아니, 책이 없는 내용만 배웠고, 다음 주는 이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굳이 다루는 것도 없었고, 여기 예제 다룬다. 네. 예제 1번 좋은 문제예요. 1번 좋은 문제고, 3번, 20 몇 번 나오던데, 8번. 뭐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재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유튜브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 주까지 여기 있는 예제까지 싹 해줄 거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음 저희 시험 범위니까 진짜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니까 조금 빡빡하게 진행을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맞추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